초등 저학년 수학은 재미있게 곧잘하던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이 하기 싫다고 합니다. 재미없다고도 하고요. 수학 공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갈 길이 더 먼데 엄마는 속이 타죠. 이때 하는 부모의 행동이 앞으로 아이의 수학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마도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라며 아이와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밀어붙이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또는 학원으로 보낸다. 거의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두 방법 모두 오히려 아이를 수학에서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수학과 고학년 수학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수학의 추상성에서 기인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은 추상성과 위계성이 강한데요. 특히 저학년 때 구체적인 사물들을 가지고 공부했던 아이들은 고학년이 되면 이때 배우는 수학 개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추상적, 즉 와닿지 않기 때문에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각 수학 용어 및 개념들을 설명해 놓는 방식이 더 어렵다고 해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모두 한자어죠.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보자마자 바로 문제에 적용하고 아는 것을 설명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직관적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용어나 개념들이 저학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고학년 때는 이것들을 익히고 익숙하게 연습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학년 때처럼 바로 탁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수학이 재미없고 어렵고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요? 우선 초등 고학년부터는 저학년 때 해왔던 교구나 수학 동화 같은 것들이 어딘가 모르게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는 쉬운 방법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나 문제집들도 친절하지 않아서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푸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방법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요. 모르는 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는 수학이 더 싫어집니다. 그럼에도 아이마다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익숙해지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영역,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익히고 넘어가야만 이후의 개념을 익히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만 하고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바로 수학의 추상성을 조금은 희석시키고 수학 용어와 개념 설명의 구체성을 부여하는 과정인데요. 한마디로 고학년도 저학년처럼 구체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학년 아이에게 그런 방법이 통할까 걱정이 되신다고요? 제가 지도했던 중학생 아이는 중학교 내내 줄곧 전교 1등 아이였지만 입체도형을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서 중1 2학기에 나오는 입체도형들의 전개도를 몽땅 직접 그리고 조립해가면서 머릿속에 구체물을 집어넣는 연습을 반복했어요. 누군가는 중등이나 되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냐, 오히려 그런 것 없이도 입체도형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체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보고 계속 떠올려봐, 다시 생각해봐 한다고 해결될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눈으로 반복해서 확인하고 생각대로 전개도를 그려서 그 결과물을 직접 조립해가면서 파악해야 자신이 오해하는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물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와 개선 방법을 메타인지하는 것이죠. 하물며 중등 아이에게도 때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한데 초등 고학년이라면 어떨까요? 수학의 추상성 앞에서 헤매고 있는 아이에게 계속 생각해보라고, 풀어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지도일까요? 그래서 저는 저학년 수학에서 고학년 수학으로 넘어갈 때 엄마 아빠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아이가 이해 못한다면 그럴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여기가 잘 이해가 안 가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아이가 직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구체물로 이해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이번에도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도우미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공유합니다. 이른바 놀이로 알아가는 수학이에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19에 있는 자료로 초등 고학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자료인데요. 각 학년의 영역마다 알아야 할 성취 기준과 핵심 개념, 놀이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고 각 학년별 8개씩 총 24개의 놀이 프로그램이 활동지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5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의미를 종을 울려라 라는 놀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 중에 할리갈리라고 있죠. 그것과 비슷한 원리로 카드를 각자 나눠 갖고 미션에 맞춰 종을 가장 빨리 치는 사람이 카드를 가져가고 결국 가장 많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 법칙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집에 할리갈리 세트가 있다면 사용하셔도 좋고 없어도 이렇게 제공되는 카드 용지를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놀이를 마치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자연스럽게 아이와 대화할 수 있어서 자연스러운 아웃풋 활동도 겸할 수 있죠. 이런 놀이 수학을 통해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는 우선 그 개념을 처음으로 배울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그 개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 필요한 부분만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공유하는 자료,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이것들을 다운로드 하셔서 우리 아이가 혹시 어려워하는 부분의 활동지가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만약 없다면 관련 개념 활동지를 보시고 학부모님들이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고학년용이지만 고학년 내용을 미리 학습하는 저학년 아이들에게도 추천하고요. 수학 문제집 풀기에 지친 아이들에게 놀면서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도구로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초등 때까지는 무조건 수학이 재밌다,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희열로 수학의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구체적인 놀이를 통해 수학적 사고 단계가 만들어지면서 느끼는 재미도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줍니다. 일단은 이 영상 보시는 초등학부모님들 자료부터 다운로드 하시고 일단 해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하고 재밌을까? 걱정되는 게임도 생각보다 아이들이 재밌게 합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아셨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은 자료 발견하는 대로 마구마구 공유할 테니 혹시 구독과 알림 설정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고고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